50세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일상 중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주며 부부 관계까지 점점 소원하게 만드는 조용한 주범이 있다면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매일 물을 마시는 방식입니다. 맞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단 한 컵의 물도 잘못된 방식일 경우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혈액을 끈적이게 하며 뚜렷한 증상이 없어도 몸을 점점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50세 이후부터 변화의 조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에너지가 넘치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며 피로감을 자주 호소하게 됩니다. 밤에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이 되어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죠. 더 안타까운 것은 배우자에 대한 관심마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상한 점은 그들이 특별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대부분은 이 모든 걸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소해 보이는 것들, 예를 들면 아침을 시작하는 방법, 즉 물을 마시는 방식에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50세 이상 인구의 90%는 매일 물을 잘못된 방식으로 마시고 있으며 그것이 혈액, 순환, 호르몬, 정신 건강, 그리고 남성의 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체의 혈액 중 약 92%는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전달됩니다. 뇌, 심혈관계, 소화기관 등 모든 기관이 물을 필요로 하죠. 그러니 물을 잘못 마시면 혈액이 진해지고 호르몬이 제때 운반되지 않으며 아무리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몸은 마치 바퀴 빠진 수레처럼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무리한 운동이나 생활 방식을 송두리째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아침 물 마시는 습관을 조정하고 마시는 자세와 함께 7초 호흡법을 더 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적절히 묽어지고 순환이 개선되며 뇌는 맑아지고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특히 남성의 생리적 기능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지우 박사입니다. 남성 건강과 노년기 질환을 전문으로 하며 한국의 지역 의료기관에서 20년 넘게 진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50세 이상의 남성 수천 명을 만나왔고 대부분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건강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꾸기 시작한 분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부디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건강과 용기, 삶의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단순한 물 마시는 행위가 왜 혈액, 호르몬, 생리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드릴 것입니다. 또한 많은 중장년층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된 음수 습관을 지적하고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몸을 몰래 약화시키는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특히 물 마시는 시간대, 자세, 호흡법과 결합하는 방법, 그리고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질산화질소, 니트릭 옥사이드를 생성해 혈관을 확장하고 순환을 강화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론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서울, 인천, 부산에 계신 어르신들의 실제 사례도 함께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평생 건강 보조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던 분들이
단순히 물 마시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과 정신, 삶의 질까지 회복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단지 몸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기적을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은 약도 비용도 필요 없는 실행하기 쉽고 효과적인 자연 건강 회복 지침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나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같다면 댓글창에 그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은 저에게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물 마시는 습관이 구체적으로 혈액, 호르몬, 그리고 생리 기능에 어떤 해를 끼치고 있을까요? 지금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하시고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해 보이는 물 마시기가 호르몬 성기능, 생명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다음으로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바로 특히 50세 이후의 남성의 몸은 왜 물을 필요로 하는가? 라는 것이죠. 아마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실 겁니다. 흔히 남성의 활력을 상징하는 발기 현상은 기적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지극히 생리학적인 작용입니다. 전문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발기는 혈압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입니다. 이 압력이 제대로 형성되려면 혈류가 강하고 일정하며 정확한 타이밍에 흐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된 수도관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펌프가 강해도 내부에 찌꺼기가 쌓여 있다면 물줄기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욕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가 제대로 펌핑되고 순환이 원활해야 하며 혈액이 끈적이지 않고 막힘없이 흘러야 발기 현상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혈액의 90% 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분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혈액은 시럽처럼 끈적해지고 심장은 전신의 혈액을 돌리기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됩니다. 특히 발기에 필요한 고압이 요구되는 성기 주변의 미세혈관은 압력이 부족할 경우 가장 먼저 무시되는 부분입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죠. 인천에 사는 67세 김모 어르신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아내와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지만 병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는데 요즘 유독 기운이 빠지고 아내에 대한 마음은 그대로인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물었더니 목마를 때만 마셔요 라고 웃으며 답하시더군요. 저는 그때 이미 문제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혈액뿐 아니라 남성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테스토스테론과 질산화질소, 나이트릭 ok사이드산 같은 생리적 물질들 또한 혈액을 통해 운반됩니다. 마치 좋은 물건을 실은 트럭이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도로 상태가 나쁘면 물건이 제대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호르몬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단순합니다.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면 생리 시스템 전반의 작동이 느려집니다. 혈류, 호르몬, 필요한 순간의 생리 반응까지 모두 말이죠.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것이 매일의 물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개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혈류가 개선되면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약도 아니고 기적도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행동하며 올바른 방식으로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일 뿐입니다. 이제 물의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수들이 결국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50세 이상 환자들을
수년간 진료해 오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은 스스로 충분히 물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방식으로 마시고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게 느껴지기에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무해해 보이는 습관을 그대로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실제로는 소화기, 심혈관계, 성기능, 심지어 수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모르게 같은 실수를 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정말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 경우 말이죠. 하지만 갈증을 느끼는 시점은 이미 체내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갈증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체중의 약 1.2%에 해당하는 수분이 손실된 상태이며, 이는 집중력 저하, 혈압 불안정, 혈액순환 저하, 그리고 기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어르신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굳이 물을 많이 마실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상은 고령자의 경우 탈수에 훨씬 더 민감한 반면 갈증을 느끼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둔해집니다. 그렇기에 목이 마른 뒤에 물을 마시는 것은 이미 늦은 시점입니다. 또 하나 흔한 실수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찬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처럼 매운 음식을 먹은 뒤에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신장이 갑작스러운 수분을 처리하느라 과도한 일을 하게 됩니다. 70세의 이 모 어르신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녁 먹고 나면 항상 얼음물 한 컵을 마십니다. 처음엔 시원한데 그 뒤로는 속이 답답하고 밤새 몸이 으슬으슬해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섬세한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천천히 물을 마시는 것이 한꺼번에 마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신장에도 부담을 줄이지 않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매우 흔한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걸어 다니거나 급하게 움직이는 중에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는 몸이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서 있거나 바쁘게 움직일 때 우리 신경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 즉 교감신경 모드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몸이 도망치기, 생각하기, 반응하기에 집중하게 되고 소화나 흡수에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편안히 앉아서 천천히 숨을 쉬며 물을 마시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휴식과 흡수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물은 세포로 더 잘 흡수되고 몸은 수분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수박, 포도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을 먹은 직후에 물을 마시는 경우입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 속의 소화액을 희석시키고 그 결과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흡수에 방해가 되며 식후의 더부룩함이나 피로감, 가벼운 소화불량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64 세박모 여사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식사 후에 과일을 먹고 물을 마시면 소화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자꾸 더부룩하고 식후에 몸이 무거워요. 이후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고 과일은 식사 중에 섭취하며 식후에는 바로 물을 마시지 않는 방식으로 습관을 바꾸셨고 그 결과 배가 훨씬 편해지고 식욕이 좋아졌으며 밤에는 숙면까지 취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보셨죠?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매일 축적되어 결국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을 올바른 방법과 적절한 타이밍에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을 해독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뿐 아니라 정신 건강을 지키고 수면을 개선하며 남성 활력을 오래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원하신다면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실수가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서서히 빼앗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물 마시기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실수들은 작지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왜 가벼운 탈수조차도 매일 반복되면 우리의 몸을 점점 약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50세 이상을 위한 건강과 장수 정보를 계속 받고 싶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전주는 68세의 초의 모 어르신 이야기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매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를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진료실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도 잘 자고 가족도 사랑하는데 요즘은 힘이 없고 부부 생활에 대한 흥미도 없어졌어요.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단순한 신체적 문제만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혈액 검사와 전반적인 건강 검진을 진행한 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기준보다 약간 낮긴 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경미하지만 지속적인 호르몬 저하가 에너지 부족, 동기 저하, 자신감 상실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어르신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몰랐던 사실은 이것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경미한 탈수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10% 남았을 때 자동으로 화면 밝기를 낮추고 백그라운드 앱을 종료시키는 것처럼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중요한 호르몬이라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과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둘은 마치 저울의 양끝처럼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는 내려갑니다. 그런데 단순한 탈수만으로도 코르티솔 분비가 늘어나게 되며 그 결과로 테스토스테론은 아무 경고 없이 억제되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언덕을 오르기 위해 열심히 가속을 하고 있는데 손브레이크를 풀지 않은 채 운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차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수분 부족은 바로 이 손브레이크와 같습니다. 당신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활기차게 살고자 해도 몸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조차 무뎌지고 관계에서도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최근 한국국립예방의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남성 중 약 60%가 경도 또는 중등도의 테스토스테론 감소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대부분은 자신이 그런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나이 탓이겠지 또는 내가 약해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뿐 그 근본 원인이 탈수라는 사실은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르몬 불균형은 단순히 성기능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감정, 자신감, 집중력, 삶에 대한 열정 등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분들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토로하곤 합니다. 요즘은 뭔가에 열정이 생기질 않아요. 우울증이나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치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고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분명히 존재하는 감정이지만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반응이 느려지고 예전처럼 에너지 넘치지 않는다고 느끼셨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만성 피로, 동기 부족, 활력 저하. 이는 운명이 아닙니다.
어쩌면 몸이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 목말라.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이 문제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때에 올바른 방식으로 충분한 물을 공급해 준다면 호르몬은 서서히 균형을 되찾게 됩니다. 마치 생체 시계가 다시 맞춰지듯이 몸은 점점 조화롭게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물을 현명하게 마시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물을 잘 흡수하고 낭비하지 않으며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물을 마시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물은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버리며 아무 효과도 내지 못합니다. 대전에 사는 74세 강모 어르신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충분한 물을 마시고 계신가요? 그는 자신 있게 대답하셨습니다. 점심때 한꺼번에 몇 컵 마십니다. 아침엔 그냥 조금만 마셔요. 이는 매우 흔한 습관입니다.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거나 목이 마를 때만 마시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은 물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50세 이상을 위한 황금 음수 원칙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며 수천 명의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된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 모금씩 천천히,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마실 것. 갈증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한 번에 벌컥 마시지도 마세요.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방식은 몸이 수분을 잘 흡수하게 하며 심장과 신장에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찬물은 피할 것, 특히 아침 공복이나 기상 직후에는 더우죠. 미지근한 물이나 실온의 물이 소화기와 심혈관계에 훨씬 더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이 방식이 더 적합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물은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위액을 희석시키지 않고 소화를 더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식사 후에 물을 마시고 싶다면 최소 1시간은 기다릴 것. 우리 몸은 식사 후 소화를 먼저 처리해야 하며 그 후에 들어오는 수분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물 마실 때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편안히 앉아서 긴장을 풀고 조용한 상태에서 물을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며 이는 흡수, 소화, 심박수 안정에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반대로 서 있거나 급하게 움직이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 물을 마시면 몸은 방어와 반응 모드에 들어가 흡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조언 드립니다. 아침에 첫 물 한 잔을 의식적으로 마셔보세요. 따뜻한 물 한 잔에 천연 미네랄 소금이나 레몬즙 몇 방울을 넣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전해질을 보충하며 소화기를 부드럽게 깨우는데 효과적입니다. 고령자는 나트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 부족이 잦기 때문에 이런 습관이 특히 중요합니다. 물이 몸에 들어가는 방식도 물의 양만큼 중요합니다. 물을 삼키기 전에 입안에 세에서 5초 정도 머금고 계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간단한 습관은 침과 물이 섞이게 하여 소화 효소를 자극하고 몸이 흡수 준비를 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전통 의학에서도 강조해온 방식이며 최근에는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울산에 사는 65, 새 한모 어르신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은퇴 후 이 방법을 몇 주간 실천하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됐고 속이 가벼워졌어요. 몸이 해방된 기분이에요. 그 누구도 단지 물 마시는 방식 하나만 바꾼 것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올 줄은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올바르게 물을 마시는 데에는 특별한 장비나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약간의 의식과 일상 습관에서의 작은 조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몸이 적절하고 꾸준하게 수분을 공급받으면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호르몬은 안정되며 피로나 무거운 느낌은 점차 맑고 가벼운 활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듣고도 여전히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요. 듣기엔 그럴듯한데 물만 마신다고 정말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아주 당연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같은 질문을 하셨고 그분들 중 일부는 이 방법을 실천한 뒤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진료한 세 분의 실제 사례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모두 60대 이상의 한국 어르신들로 단지 물 마시는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도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광주에서 공과대학 교수로 재직했던 68세 김 교수님입니다. 그는 매우 규칙적인 삶을 살았고 식사나 운동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저녁 식사 후가 되면 늘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다고 합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아침에는 거의 물을 마시지 않고 점심과 저녁 식사 중에만 물을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시는 방법과 한꺼번에 벌컥 마시지 않는 방법, 찬물은 피하는 법을 설명해 드렸고, 김 교수님은 2주 동안 정말 성실하게 실천하셨습니다. 다시 배웠을 때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물 마시는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하루 종일 정신이 맑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훨씬 깊이 자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부산에 홀로 거주 중인 71세 이모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과거 은행원으로 매우 정돈된 생활을 하셨지만 최근 들어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식욕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따분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물을 얼마나 드시냐고 여쭤보니 입이 바짝 마를 때만 한두 모금 마셔요. 그 외에는 잘 안 마셔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텀블러에 물을 담아 항상 휴대하시고 아침마다 따뜻한 물로 하루를 시작하시도록 권유드렸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이상하게 기분이 가볍고 밖에 나가 산책도 하고 싶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즐거워졌어요. 이것이야말로 몸을 제대로 관리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단순히 체력만이 아니라 정신과 감정까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천에서 버스 운전을 하셨던 60쪽 세박 모 어르신입니다. 유쾌하고 솔직한 성격으로 제가 의식적으로 물 마시기를 실천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리자 웃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선생님, 물 마시는데도 의식이 필요해요. 그래도 정중하게 해보시겠다고 하셨고, 3주 동안 물을 천천히 마시고 앉아서 마시고 찬물은 피하며 몸의 반응을 유심히 살피는 방법을 실천하셨습니다. 3주 후 그는 저에게 전화를 주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건강해질 줄 몰랐어요. 몸이 가볍고 생기까지 돌아온 느낌이에요. 그 말 속엔 놀라움과 감사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세 이야기는 각기 다른 삶을 살아온 분들의 사례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약도 필요 없고 고된 운동도 필요 없고 값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루하루 올바른 방식으로 꾸준히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르게 물을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좋다고 믿고 있는 몇 가지 생활 습관이 사실은 체내 수분을 서서히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무심코 하는 실수들이 우리의 수분 유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해 드릴 테니 꼭 다음 편도 놓치지 마세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70 세정모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정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물 마시는 방법을 아주 잘 실천하셨습니다. 찬물을 피하고 하루 종일 일정하게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는 습관을 유지하셨죠. 하지만 3주 후 다시 내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기대한 만큼은 아니네요. 아무래도 나이 탓인 것 같아요. 저는 즉시 여쭈었습니다. 아침은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그러자 어르신은 항상 진한 블랙커피 한 잔부터 마셔요. 안 마시면 정신이 안 들어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고령자들에게서 매우 흔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커피는 천연 이뇨제로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즉, 물을 제대로 흡수하기도 전에 수분이 먼저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커피를 마신 뒤 수분 보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경미한 탈수 상태가 유지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 물 섭취량이 일정하지 않다면 수분 보유 효과도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아침 커피 전후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도록 안내한 후 불과 10일 만에 정어르시는 몸이 훨씬 안정되고 피부도 환해졌다는 인상적인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에 거주하는 72새 최모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최 어르신은 저녁 식사 후 소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한 잔 정도면 잠도 잘 오고 괜찮지 않겠어요? 라고 하셨지만 사실 소주처럼 강한 술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코올은 강한 이뇨작용으로 인해 체내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키고 동시에 호르몬 합성 과정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물을 마시더라도 완전한 수분 보충이 어렵고 몸은 내부부터 서서히 마르게 됩니다. 그 결과 생기 저하, 피로, 노화, 촉진 등의 문제가 동반됩니다.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또 다른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듣기에는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실제로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인천의 66세 이모 어르신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어르신은 유튜브에서 물 마시는 영상 하나를 본 후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에 이틀 연속 하루 3리터 이상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속이 불편하고 더부룩하며 구역질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수분의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에 과도하게 물을 마시면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가며 이 과정에서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전해질도 함께 배출됩니다. 이것들은 심장 박동, 근육 수축, 신경 전달 등의 필수적인 미네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고 아침 물에는 천연 미네랄 소금을 조금 넣는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며칠 만에 이 어르신은 훨씬 안정된 느낌을 받고 몸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자주 간과되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채소 섭취 부족입니다. 시금치, 상추, 배추 등 잎이 채소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미네랄은 세포가 수분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아무리 마셔도 이 성분들이 부족하면 몸이 수분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합니다.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69세 김모 여사님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물을 꾸준히 마시는데도 피부가 건조하고 자꾸 피곤해요 라고 하셨죠. 식습관을 확인해 보니 채소는 거의 드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맛이 없고 질겨서 잘 안 먹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단에 샐러드나 데친 채소, 참기름을 곁들인 나물 반찬을 조금씩 추가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불과 일주일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부가 부드러워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졌어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몸은 단순히 물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커피를 마셨다면 그만큼 물도 함께 마실 것.
술을 마셨다면 수면 전 수분을 보충할 것, 하지만 가능한 한 술은 줄일 것, 물은 천천히, 적절한 시간에 나누어 마실 것, 그리고 꼭 채소를 함께 섭취하여 세포가 수분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울 것. 이 모든 것들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작은 습관 몇 가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회복을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아침에 단 7초만 투자하면 혈액 순환을 눈에 띄게 개선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습관입니다. 특히 올바른 물 마시기 방법과 함께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부디 지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다음에 소개할 내용이야말로 여러분이 찾고 계셨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체내 요소 하나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질산화질소, 니트릭 옥사이드, 엔도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 시스템을 고속도로처럼 상상해 보세요. 산소와 영양분을 실은 혈액이 전신을 돌고 있습니다. 이때 질산화질소는 고속도로를 넓혀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피가 더 부드럽고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물질이죠. 심장, 뇌, 그리고 성 기능과 관련된 세포까지 혈액이 닿아야 할 곳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질산화질소는 혈액 순환을 돕는 것은 물론 활력 유지, 기억력 향상, 혈압 감소, 수면질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50세 이후부터 이 물질의 생성량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 밸브가 굳어지듯 혈류도 점점 둔해지고 그 결과 어르신들은 머리가 무겁고 흐릿하며 손발이 차고 쉽게 지치고 생기 없는 느낌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마치 엔진을 켜듯 몸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복잡한 기계도 약도 필요 없이 단지 가르 7초 호흡법만으로 이 과정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호흡법을 강원도, 대전, 심지어 제주에 계신 수백 명의 어르신들께 소개해 드렸고 대부분이 불과 1에서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잠이 더 깊어졌다. 혈압이 안정됐다. 머리가 맑고 가슴이 편해졌다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실천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뒤 편안히 앉아 몸의 긴장을 풉니다. 두 손을 배 위에 가볍게 얹고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1단계,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약 3에서 4초 정도. 공기가 폐로 들어가고 배가 살짝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2단계, 1초부터 2초 동안 숨을 멈춥니다. 이 순간이 몸에 이제 에너지를 준비하라는 신호를 주는 시간입니다. 3단계, 코로 3초 정도 천천히 내쉽니다. 동시에 몸 전체가 편안해지는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부드러운 바람이 몸을 스쳐 지나가는 듯한 이미지도 좋습니다. 이 과정을 3에서 4호에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아침의 리듬을 되찾고 집중력과 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호흡법은 질산, 화질소 생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며 자연스러운 혈액순환 개선과 회복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울산에 사는 69세 김보 어르신의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는 고혈압 초기 증상과 아침에 극심한 피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물 마시기와 7초 호흡법을 함께 실천한 지 2주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20분 산책했는데 숨도 안 차고 머리도 맑고 마음까지 가벼워졌어요. 김 어르신뿐 아니라 많은 남성 어르신들이 저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며칠 호흡만 바꿨을 뿐인데 몸의 반응이 빨라지고 잠도 깊어지고 하루가 즐거워졌어요. 이 모든 변화는 약이 아닌 숨과 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보셨죠? 가장 단순한 것들이 가장 큰 변화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호흡, 그것은 우리가 매일 아침 아무 노력 없이도 받고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활용하면 혈류를 조절하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면역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물 마시기와 7초 호흡법을 함께 실천하면 그것은 마치 부드럽지만 강력한 한 쌍의 날개처럼 우리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이끌어줍니다. 수면은 깊어지고 정신은 맑아지며 활력은 다시 되살아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마다 5km를 달릴 필요도 없고 혹독한 식단이나 비싼 영양제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몇 초 동안 조용히 앉아 깊게 숨을 쉬고 제때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물의 중요성, 올바른 물 마시는 방법, 일상 속에서 무심코 발생하는 탈수 요인들, 그리고 매일 아침 단 7초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호흡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런 단순한 것들만으로 변화가 가능할까? 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실천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반복하신다면 단 몇 주 만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건강 개선을 시작하기 전 많은 어르신들이 혈액순환 문제를 겪고 계셨습니다. 심장은 온몸으로 피를 보내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써야 했고, 그로 인해 쉽게 피곤하고,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럽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머리가 아찔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셨죠. 하지만 매일 올바른 방법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유지한 이후, 혈액은 적절히 묽어지고, 순환은 개선되며, 심장은 훨씬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로 몸은 가벼워지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르몬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남성의 활력과 자존감, 기분에 큰 영향을 주는 테스토스테론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스트레스가 완화되며 체내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이 호르몬도 조금씩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의 의욕, 자신감, 그리고 예전의 나를 다시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분과 감정 상태 역시 놀라운 변화를 보입니다. 이전에는 자주 짜증을 내고 주변에 무관심하거나 무기력했던 분들이 물 마시는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즐거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바뀐 건지 가족들이 내 기운을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집안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졌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웃게 되고 마음이 한결 편해요.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쉽게 말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남성의 생리적 건강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대신 말씀드리기보다 한 가지 공유하고 싶은 점은 이것입니다. 60세, 65세 이후에 많은 남성분들께서 저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물을 천천히 마시고 호흡을 깊게 하고 하루를 천천히 시작해보니 몸이 다시 반응하는 느낌이 듭니다. 관계에서도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따뜻한 감정이 생겨요. 물론 모든 사람의 체질과 속도는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속적으로 실천할수록 몸은 적응하고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잔의 따뜻한 물, 그리고 몇 번의 깊은 숨쉬기, 그것이 매일매일 누적되면 몸은 점차 회복하고 내면의 활력도 되살아납니다. 우리 몸은 참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반응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몸을 아껴주고 돌본다면 내일과 그 이후의 삶에서 그 몸은 건강과 평온, 그리고 생명의 에너지로 보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물 마시기에 대해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야 합니다. 저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난 갈증 안 느끼니까 물은 충분히 마시고 있는 거겠지. 겉보기엔 맞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갈증은 탈수의 첫 번째 신호가 아니라 이미 늦은 신호입니다. 몸속 수분이 체중의 1에서 2%가 줄어들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목마름을 느낍니다. 이 시점에는 이미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느려지고 피로감이 밀려오지만 대부분은 그 원인을 모르고 지나칩니다. 또 이런 오해도 많습니다. 차가운 물을 마셔야 갈증도 해소되고 몸속이 깨끗해지지.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해당될 수 있지만 고령자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찬물은 위장을 수축시키고 혈관을 좁히며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미지근한 물이나 실온의 물은 위장과 혈관을 편안하게 해주며 소화도 잘 되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특히 아침이나 공복 시에는 따뜻한 물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안타깝게 들었던 말은 이렇습니다. 물을 마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물은 단순한 액체가 아닙니다. 물은 생명의 근본입니다. 물은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고 호르몬을 전달하며 혈압을 조절하고 독소를 배출하고 세포를 재생시킵니다. 심지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조차도 혈액, 즉 90%가 물로 이루어진 운반체 없이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물 마시기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매일 아침 손에 들리는 그 한 잔의 물은 우리 삶을 회복시키고 재생시키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게 해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부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친구와 가족 혹은 작은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와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누군가에겐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 속의 한마디, 한 장면이 여러분을 멈춰 세우고, 아, 그렇구나, 하고 스스로 되뇌이게 만들었다면 그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의 나눔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길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노년기의 심리적 건강, 생리적인 변화, 그리고 은퇴 후 삶의 질 같은 섬세하지만 실질적인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 속에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 탐구해야 할 내용이 아직도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한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이 여러분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라면 내일은 여러분이 스스로 자랑스러워질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 깊은 숨 한 번, 몸의 소리에 잠시 귀 기울이는 여유, 이런 아주 작은 실천이 여러분 안에 여전히 흐르고 있는 생명력과 회복력을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인생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 일주일, 한 주만 해보세요. 물을 올바른 타이밍에 올바른 방법으로 마셔보세요. 아침마다 천천히 호흡해보세요. 잠을 조금 일찍 자고 식사를 천천히 음미해보세요.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몸은 언제나 반응합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진실되고 깊은 방식으로 이 영상을 통해 단지 물에 대한 인식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시선도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이해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 속에 어느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을 미소 짓게 했거나 고개를 끄덕이게 했거나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부디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단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댓글, 그리고 채널 구독으로 저희가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 그리고 평온한 삶을 언제나 응원합니다.